안녕하세요. 쉬운 국어, 성적이 오르는 국어 정지윤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 전쟁을 잠재워 줄 수능 마이너스 100일, 자, 국어학습법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6일 목요일이죠. 수능 날입니다. 긴장되죠. 자, 1교시 국어부터 시작이 되고요. 8시 40분부터 80분간 시험이 시행이 될 거예요. 45문제인데 공통 34문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뭐 화작이냐, 엄매냐 골라서 이제 11문제 함께 푸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8시 40분이라는 시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름 좀 이른 시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 눈을 딱 뜨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에 반짝 깹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쵸? 약간 머리도 좀 멍하고요. 일어난 지 1시간 정도 돼도 좀 멍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수능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한 3시간 전에는 일어나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나 공부 좀 관심 있어. 나 공부 좀 해.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 100일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그 수능날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서 요 스케줄대로 공부를 합니다. 8시 40분부터는 국어를 공부하고요. 또 10시 반부터는 수학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요.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친구들은요, 수능날 아침에 먹을 식단, 점심에 먹을 식단을 그대로 매일 아침과 점심에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능 특별 보양식을 먹었다가 배탈이 나서 수능을 제대로 못 치르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식단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인즉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뇌와 위와 신체와 마음과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수능에 좀 맞춰서 생활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시험 잘 봐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요 80분이라는 것도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어느 영역이 좀 자신이 없고 어느 영역은 좀 자신이 있으니 이 영역은 좀 빠르게 풀고 자신 없는 부분에다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내가 몇 분 안에 풀고 약한 영역, 뭐 이를테면 독서 파트겠죠. 비문학 부분은 몇 분씩을 조금 더 할애해서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계획대로 계속 반복해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실제로 수능 보듯이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시계가 고장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몸이 기억하게끔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80분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 OMR 카드 작성하는데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수능 날이기 때문에 또 날도 좀 쌀쌀할 때죠. 11월이면 손도 굳고 마음도 굳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1, 2분 안에 내가 OMR 카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5분 정도는 빼놓고요. 나머지 75분을 시간 분배해서 계산해서 또 연습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문학, 갈래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이 출제가 되고요. 또 이제는 복합 갈래 문제들도 출제가 되는 추세죠. 이를테면 뭐 운영전하고요, 진달래꽃을 묶어서 낼 수가 있어요. 고전과 현대고, 또 산문과 운문이지만 그렇게 섞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충분히 다양한 조합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갈래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는 능력 키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저 수능 특강 3번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한데 예를 들어 수능 특강에 뭐 춘향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 정말 잘했어. 뿌듯뿌듯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춘향전 전문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나왔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공부도 물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해서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으면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작품이 나왔으니 이 작품을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독서예요. 최근에 발표가 있었죠. 킬러 문항을 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그쵸? 킬러 문항이 빠진다라는 거는 그 킬러 문항이 어디서 나와요? 독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버릴 문제, 포기, 난 이거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아.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에 집중할래.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비만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독서 문제도 어렵지 않게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이해하고 적용해보고 또 추론하는 문제들 자꾸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배경 지식을 쌓아두면 실제 시험장에서 자신감이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몰라. 배경 지식 많이 쌓으면 좋지. 그런데 이제 100일 남았는데 어떻게 배경 지식을 쌓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어디서 쌓냐면요. 여러분들 EBS 연계 교재 계속 풀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독서 지문들 풀어보신 것들 중에 이 지문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바로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핸드폰으로 좀 찾아도 보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좀 찾아보고요. 관련된 내용들 내가 좀 약한 부분이면 조금 더 이래저래 찾아서 배경 지식을 만들어서 좀 쌓아주시면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문제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법과 장문입니다. 보통 화법, 그리고 화법 장문, 그리고 장문 3개의 세트로 출제가 되는데요. 화법 파트는 난이도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읽고 문제 풀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화법하고 장문이 묶여서 나오는 파트는요, 보통 대화하고 토의 부분이 묶여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내용과 관련된 어떤 자료가 제시가 된다던가 이렇게 글과 대화하는 부분들, 이게 묶여서 출제가 됐는데 다른 유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다른 유형이 출제가 됐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장문 영역 부분은요. 글쓰기 유형을 고려하고 내용 생성, 점검, 조정 방법, 자료 및 매체 활용 방법을 묻는 유형이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글이 장문에서 건의문인지 요거 무슨 교지에 실릴 만한 글인지 어떤 글인지 글 유형 확인하고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지 어떻게 내용을 생성했는지 따져보고요. 그렇게 완성된 글 어떻게 고쳐 쓸 건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 자료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할 거예요. 자, 그다음 언어와 매체입니다. 자, 언어 영역 문법이죠. 자, 해서 문법의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암기하셔야 되고요. 나 문법 내용 다 기본적인 이론 암기했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그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은요 보기를 줘요. 그쵸? 이렇게 딱 보기 지문을 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정보를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지금 언어 영역 부분에서 그 문법 문제를 제대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단순 암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시된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해 보실 수까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매체 영역은 좀 난이도가 쉽죠. 자, 그 매체 언어의 문법 요소라던가 매체 활용 방식 등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점수가 깎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화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갖고 문제를 풀어 주신다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역별 특징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떤 유형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제 저 어떡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밀크티 추천 강좌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쭉 강좌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거 다 들으면 좋겠지만 100일밖에 안 남았고 우리 국어만 잘할 수는 없잖아요. 국어만 공부할 수는 없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국어 영역에서는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문법이 약한지, 문학이 약한지, 내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강좌를 좀 찾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개념 강의로 수능 전략 3대장이라던가 수능 단기 특강, 4강으로 끝내는 문법 약점 극복 이런 강의들 쭉 찾아서 내가 필요한 파트에 대한 내용들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좀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로 정리하는 문학이라든지 기출로 정리하는 국어 문법, 기출로 잡는 수능 독서 이런 것들 이제 기출문제 어떤 것들 출제가 되는지 일단 이게 수능 기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얻어주시고 관련 문제들, 응용 문제들 수능 전략 3대장에서 유형 관련된 강의를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기본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발전해야죠. 해서 문학작품의 이해라던가 독서지문의 이해 이러한 강의들 들어봐 주시고 마지막에 기출로 좀 최종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기출, 연도, 학년, 영역별 해설 강좌를 좀 들어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었던 수능 기본 그리고 발전했었던 내용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당장 수능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 문제들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맞힐 수 있을지를 좀 따져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좌 들으시면서 문제도 함께 풀어보고, 맞춰도 보고, 좀 자신감이 좀 생기신다면, 그 다음에 좀 고난도 문제들 있죠. 하이파이브 강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들어주시면서 고난도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자신만만하게 수능 풀어보실 수 있겠죠. 자, 우리 테스트 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활용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 밀크티에서 기출문제, 또 빈출 유형 문제들, 예상 문제들, 모음까지도 이렇게 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국어 점수를 바짝 올려서 우리 수능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안 해본 사람들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본 사람이라면요, 공부 쉽다는 얘기 쉽게 말 못합니다. 공부 진짜 어려운 거고요. 공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세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텐데 세상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100일 동안도 열심히 또 하실 거라는 거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힘든데도 공부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거라고 선생님 믿고 있을게요. 자, 100일간 진짜 거의 마지막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선생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늘 응원합니다.